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에 군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면서 사실상 시진핑의 20년 지기이자 최측근인 휘취량 전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2일 돌연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사망 원인이 석연치 않은 데다가 시진핑 주석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는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행방을 뒤쫓는 중국 관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콩의 성도일보는 2일 오후 늦게 베이징 고위 언론인 마링이 위챗 그러니까 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서 휘취량이 아침 일찍 달리기를 하다가 돌연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현지 시간 이날 낮 12시 12분께 숨졌다고 전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75살로 1950년 3월 산둥성에서 태어난 휘취량은 1966년 7월 인민해방군 공군에 입대하고 이듬해 7월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1969년 공군 제5항공학교를 졸업한 뒤에 공군에서 장기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2007년에 공군 사령원 그러니까 사령관을 거친 그는 공군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2012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승진을 했고요. 특히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재선임됐을 때 시주석 다음으로 군권 서열 2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고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휘취량이 시진핑을 위해 군부에서 맡은 역할입니다. 사실 시진핑은 주석 취임 초기에 군부하고는 별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체제 특성상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한다면 그 권력의 유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군부에서의 시진핑 입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휘취량입니다. 그는 지난 2012년 시진핑이 공산당 총서기로 진출한 이후에 군권을 장악하고 기존 세력을 일수하는 데 단단히 한몫을 했습니다. 휘취량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시진핑과 그와의 인연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휘취량은 1988년에서 1993년 푸젠성 성도인 푸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푸조 당서기를 지낸 시주석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기간 두 사람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분을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시진핑을 있게 만든 휘취량이 돌연 사망을 한 겁니다. 신화통신 휘취량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뛰어난 당원이자 오래 검증된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투사, 프롤레타리아 군사전략가, 인민해방군의 뛰어난 지도자 이렇게 쓸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던 그의 끝은 너무나도 헌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일보는 10년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냈고 2023년 3월에 사임했던 휘취량은 올해 1월 27일 춘절 행사에도 참석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활기가 넘쳤다면서 그런 그가 돌연 사망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기온시보는 3일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지만 여러 정보원들은 전혀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휘취량은 군부의 시진핑 인맥 숙청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또 심지어 완전히 고립되고 차단까지 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연유로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대기온시보는 그러면서 휘취량은 죽을 만큼 겁에 질려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련 유명한 정치평론가인 야오첸은 3일 휘취량의 죽음과 관련해 휘취량은 조종사 출신으로 매우 건강하고 나이도 불과 75에 불과한데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그가 5개월 전에 있었던 주아이 에어쇼에도 참석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으며 평소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최근에 벌어지는 군부의 숙청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야오첸에 이어서 리커창 전 총리도 심근경색으로 돌연사를 했다고 하는데 휘취량도 같은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휘취량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휘취량의 사망이 보도되면서 시진핑의 신복이었던 мя오하 그리고 허웨이 등의 행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мя오하는 지난 5월 1일 인민해방군의 기관지인 해방군부를 통해서 전국 인민대표대 그러니까 전인대 의원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5월 말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마오 장군이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식까지 할 정도로 숙청이 공식화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진핑 핵심 측근이고 마오의 부관을 지냈던 허웨이둥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일각에서는 허웨이둥의 자살설까지 나옵니다. 이와 동시에 마오와 허웨이둥의 측근들 모두가 줄줄이 붙잡혀갔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중요한 건 이들 모두가 시진핑 핵심 측근들이고 시진핑의 군부 인맥을 조성한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온 시기에 쉬치량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마오하고 이 허웨이둥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쉬치량, 마오화, 허웨이둥은 모두 푸젠성에서 시진핑과 인연이 있었고 세 사람 모두 난징 공부 출신이었습니다. 쉬치량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마오화와 허웨이둥은 급속도로 승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숙청은 곧바로 시진핑의 실각설과 곧바로 연계된다는 것이 중국 소식통들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2주 넘게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부에 얼굴을 내민 행사를 보도한 것은 지난 5월 21일자입니다. 이날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전날 아버지 시중신과의 중년 인연 있는 지역인 허난성의 로양,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그대로 읽자면 낙양성인데요, 로양의 베어링 공장을 찾은 소식을 일면에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로양이 바로 아버지 시중신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반당 분자로 몰린 역사가 서린 지역이라는 겁니다. 1958년 마오는 영국과 미국을 넘어서겠다면서 철강 생산을 독려하는 대약진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은 뒤로 밀렸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듬해 장시성 루산, 그러니까 우리가 여산이라고 그러죠. 루산에서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펑더화이, 그리고 우리가 팽덕화라고 그러죠. 펑더화이가 마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마오는 즉각 반격했지만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시중신은 펑더화이에 동조하면서 침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중신도 얼마 뒤에 반당 집단으로 몰려서 1965년 12월 당의 명령에 의해서 로양의 광산기계 공장으로 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고 결국 1967년 1월 홍위병 무리가 몰려와서 시중신을 시안으로 끌고 가 1년여를 조리돌렸습니다. 그리고 1968년 문혁 4인방은 시중신을 베이징으로 호송해서 투옥했습니다. 7년여가 지난 1975년에야 베이징 감옥에서 풀려난 시중신은 부인과 함께 다시 로양의 내화 재료 공장으로 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진핑이 바로 아버지 시중신의 애환이 어린 그 로양을 방문한 이후에 6월 3일까지 14일여 동안에 공식 석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5월 원래 정치국 회의도 개최 여부를 관영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일보를 쭉 살펴보면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띕니다. 5월 22일자에는 시진핑 관련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5월 23일자에는 시진핑 주석이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은 있지만 공개 사진은 없었습니다. 5월 24일자에는 시진핑 주석이 독일 메르츠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루마니아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했지만 관련 사진은 없습니다. 이날 보도 내용 가운데 특이한 것은 상무위원회가 열렸지만 리창 총리가 주재했다고 보도한 점입니다. 인민일보 5월 25일자에는 시진핑 주석이 쩐등룽 베트남 전 주석 서거에 대해서 조문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실렸지만 동정 사진은 역시 없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프라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만나질 않고 리창 총리가 대신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례적이죠? 5월 26일자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에 축하 서신을 보냈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5월 27일자입니다. 푸단대 개교 120주년을 맞아서 시진핑 주석이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리창 총리가 말레이시아 아나로 아브라함 총리와 회동했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예방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역시 이례적입니다. 5월 28일자에는 시진핑 관련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5월 29일자에도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30일자 시진핑 주석이 중국 라틴 아메리카 포럼 4차 회의에 기조연설을 보냈지만 정작 시 주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5월 31일자 시진핑 관련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6월 1일자에도 아무런 기사가 없고 6월 2일자에도 아무런 기사가 없고 6월 3일자 역시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 2주 넘게 잠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 주석의 와병설이 사실 불거진 바 있죠. 그때는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원로들에게 멍석마리를 당했다고 좋을 정도로 난도질을 당한 후라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그리고 그때 당한 수모 때문에 일시 잠적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와병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진핑 주석의 잠적 또는 직권은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시진핑은 사실상 실권을 이미 잃었습니다. 군부는 이미 장유샤를 비롯한 후진타오 세력에게 완전히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는 8월 사중전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실각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돕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시중신이 당으로부터 반당 분자로 몰리면서 감옥에 갇히고 하방까지 했던 역사적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아주 묘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혹시 자신도 아버지 시중신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과 이번 주말경에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 주석은 그 기회를 통해 다시 공개석상에 얼굴을 드러낼지 아니면 이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화만 하고 말지 그 이유가 기대됩니다. 이런 시진핑 행보와 관련해서 시사평론가인 야오첸은 3일 시진핑은 아픈 척하면서 몸을 숨겼고 시진핑의 하수인들은 그를 따라 301 병원에 줄줄이 입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301 병원은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만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야오첸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와병을 핑계로 301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과연 그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시진핑의 잠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혹시 시진핑이 질병을 핑계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후 펼쳐질 드라마가 기대됩니다. YT임즈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중국 관찰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